네,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지막 자바 여섯째 날 마지막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안철수 교수가 그 한창 이제 V3 개발하고 할 때 그 무슨 새로운 이슈가 나오거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항상 이제 월간지 기자한테 그 내가 그거 기고할 테니까 그 청탁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걸 가지고 한 달 내에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그 잡지 기사를 그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없는 시간을 짜내 가지고 뭐 맨날 밤새면서 시간은 뭐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압박을 견뎌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뭐 뭔가 배워갔다 그러는데 그 압박이라는 게 이게 제가 월간지에 옛날에 글을 써본 적이 있는데 그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돼요. 그 휴일마다 주말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데 교육은 제가 6번밖에 안 했지만은 이게 일주일에 2번이 오니까 이게 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2달 반을 버텼나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오늘은 그 언세이프랑 람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뭐 자바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끝났고 사실 이제 언세이프는 어떻게 보면 자바에서 자바가 아닌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람다는 적어도 자바 7까지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 친구는 정대만이라고 네, 네, 그 쇼구 고등학교 3학년이고 현재 이제 플로우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아무런 그 경쟁도 보이지 않고 주변에 아무도 안 보이고 나는 오로지 그 바스켓만 보인다, 골만 보이는 이런 상태, 완벽한 지금 그 슈팅 상태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리뷰할 것도 없고 지난번에 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짜투리가 많아서 리뷰할 게 별로 없는데 한 가지 참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게 있는데 성능적으로 봤을 때 전에 그 우리 그 다이렉트 바이트 버퍼 엘록 할 때 그게 이제 페이지 사이즈를 온라인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바 6까지는 페이지 사이즈를 온라인을 하고 자바 7부터는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그 사이즈만큼만 멜록을 한다 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했을 때 성능적으로 이슈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그 문제인데 지금 이제 주로 메모리를 좀 많이 쓰거나 했을 때 가장 큰 이슈는 예전에 이제 교수님 OS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TLB 그러니까 페이지 캐시 있잖아요. 페이지 캐시를 하드웨어 쪽에서 언제 플러시 하느냐 그게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페이지 사이즈를 일부러 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휴지 페이지 사이즈 옵션을 줘가지고 하면은 뭐 기존 대비해서 메모리 좀 사용할 때 뭐 성능이 한 3배 정도 빨라진다 뭐 이런 그 측정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마 64비트에 쓰는 휴지 페이지 사이즈가 아마 기본 값인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메모리 3메가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다이렉트 버퍼를 할당하면 얼마 정도 손실이 있을 수 있나 생각해 보면 그게 다이렉트 버퍼를 전체적으로 한 군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비트셋인가 하여튼 그 비츠점 클래스 비츠라는 클래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최대가 4메가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온라인이 실패했을 때 4메가로 페이지를 줬다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뭐 아주 큰 손실이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페이지 사이즈를 크게 주는 게 일반적으로 좀 유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오늘은 먼저 이제 그 썬 미셀 언세이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언세이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자바의 그 JDK5부터 들어왔던 락킹 구조들 그 때문에 사실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거기 보면 그 자바 유틸 컨커런트 락스 밑에 락스포트 밑에 락스포트 클래스에 파크, 은파크 이런 메소드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메소드 코드를 보면 그냥 썬 미셀너스 언세이프에 파크, 은파크를 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세이프가 파크, 은파크 같은 걸 콜하는 기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언세이프라는 것은 뭘 하는 기능이 아니라 그냥 잡다구리를 다 모아둔 겁니다. 언세이프한 놈들을 짜다라 모아둔 게 언세이프다. 그러니까 자바는 기본적으로 세이프한 월드인데 여기 언세이프한 그 출구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선 미셀레너스 언세이프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언세이프가 제공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메소드들이 있는데 잠깐 말씀드린 대로 파크 언파크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를 직접 매니플레이션하는 그 연산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CML로, 리엘로, 프리, memset, memcopy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그 다이렉트 바이트 버퍼를 할당하면, 그러니까 allocate 다이렉트를 콜하면은 그게 이제 자바 힙에 할당되지 않고 가능하면 C에 그냥 멜로를 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을 unsafe에서는 직접 제공합니다. 그냥 allocate 메모리, 뭐 reallocate 메모리, free 메모리, set 메모리, 뭐 이렇게 카피 메모리 이런 식의 어떤 래퍼들을 제공합니다. 얘네들은 자바 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실제 그 C 힙에다가 그 allocation을 합니다. allocation 하거나 free를 하게 됩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가 그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GC 얘기하면서 그 자바 오브젝트들이 어디 있는지 말씀드렸고, 걔네들의 위치들이 실제로는 그 제너레이션별로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닐 수 있잖아요. 실제 그 자바가 미리 할당한 그 힙 영역에서 그 정확한 위치는 이제 노출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자바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unsafe 클래스를 사용하면 그걸 자기 그 이미 그 자바의 힙 영역에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그 마음대로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unsafe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카스 연산들, 어타믹 인티저라든가 뭐 어타믹 롱 뭐 이런 것들이, 어타믹 레퍼런스 뭐 이런 것들이 카스 연산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데, 걔네들도 실제 코드를 봤을 때는 전부 다 그 unsafe의 compare and swap 그 메소드를 대부분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어쨌든 락킹이라든가 하여튼 메모리 오퍼레이션이라든가 이러한 그 unsafe한 것들은 모두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 그 define 클래스라든가 define anonymous 클래스를 해가지고 클래스를 정의하는 기능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시큐리티 매니저를 바이패스하고, 가볍게 바이패스하고 여기서 이제 클래스 로더에서 define 클래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unsafe한 것들만 다 모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바가 이제 이 unsafe를 통해서 이제 성능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빨라졌습니다. 락킹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파크, 언파크 도입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카스 들어오고 하면서 많이 성능적으로 개선된 부분도 있는데, 그 반면에 unsafe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unsafe를 쓰면은 굳이 자바에서 뭐 C, JNI를 쓰지 않고도 JVM을 크래시 시킬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은 실제로 그러니까 자바 힘 외에 그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allocate memory, 그 unsafe allocate memory 같은 걸 써가지고 그러한 그 힙 공간을 할당해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바의 garbage collection 쓰지 않고 내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이제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슈퍼 어레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시리얼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느린데, 그 java.io 그 오브젝트 시리얼라이제이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느리기로 유명합니다. 편하긴 한데 굉장히 느린데, 이 부분들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서 종종 그 이 unsafe의 그 allocation, 메모리 allocation 기능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프로그램 짠 게 있는데, 일단은 unsafe는 그 가지고 오는 게 좀 복잡합니다. 그냥 그 콜스테이크 콜러가 이게 자바가 그 런타임쯤 잘 안 해서 콜했으면은 그냥 뭐 unsafe.get unsafe 하면 딱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익셉션이 나옵니다. 그 시큐리티 익셉션이 나서 가져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리플렉션을 써가지고 뭔가 좀 삽질을 하는 방법들이 이게 워크라운드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서드 파티 클래스, 우리 같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unsafe에 대한 레퍼런스를 갖고 오려면은 반드시 이러한 리플렉션을 써줘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더 unsafe라는 게 실제 이제 이 객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놈이 private static final로 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나 액세스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시큐리티 매니저가 없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시큐리티 매니저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실행할 때 옵션으로 -d java.security.manager 이렇게 하게 되면 시큐리티 매니저를 지정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큐리티 매니저가 없이 일반적으로 실행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필드는 safe, unsafe 클래스에 대해서 리플렉션으로 get declared fields 하면 그 중에 그 필드가 사실 하나밖에 없을 거고요. 저 F가 오면은 이놈에 대해서 set accessible이라고 하면은 이게 finite인 그 필드에 대해서 액세스 하려고 하면은 set accessible을 반드시 true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만약에 권한이 없으면 여기서 에러가 나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편법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f.get 하면은 이게 필드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져오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반드시 그러니까 JDK에서 맞는 코드가 아닌 쪽에서 unsafe를 쓰려고 하면 반드시 이 코드를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리플렉션을 써가지고 워크어라운드라는 어떤 방법을 써줘야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거는 이거는 아니었고, 뭐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이게 unsafe를 가지고 가장 삽질할 수 있는 방법, 가장 unsafe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좀 찾아봤더니만 여기 보면은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ago라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이 클래스입니다. 이 go unsafe.java잖아요. 이 클래스 객체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4바이트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어드레스를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트 값이 그 어드레스가 리턴되는 거예요. 그 어드레스가 뭐냐 하면은 이 go unsafe의 클래스에 대한 주소가 4바이트 옵셋에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구현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안 돼요. 그게 함정인데 어쨌든 이 코드는 제가 만든 코드가 아니고 이게 실제 이 unsafe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코드인데 실제로 잘 안 돼가지고 많이 찍어봤는데 이게 옛날 버전에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맥이라서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건 스트링 객체잖아요. 스트링 객체에 대한 4바이트 떨어진 것을 갖고 오면 스트링 클래스에 대한 레퍼런스가 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스트링 클래스에 대한 어드레스가 왔고 그렇게 해서 얘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 클래스 어드레스에 지금 현재 go unsafe라는 클래스 어드레스의 포지션에서 32바이트 떨어진 곳이 그 슈퍼 클래스예요. 슈퍼 클래스. 근데 이게 바이트 라인 해가지고 4바이트 더 붙어가지고 36바이트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슈퍼 클래스를 그러니까 얘는 지금 go unsafe는 페어런트가 없으니까 지금 보면 그냥 페어런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페어런트는 실제로는 자바랑 오브젝트거든요. 아무런 익스텐드를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얘의 페어런트는 자바랑 오브젝트인데 그 페어런트를 이렇게 강제로 스트링 클래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go unsafe라는 클래스를 이 객체를 캐스팅하면은 스트링으로 캐스팅하더라도 에러가 안 난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네, 이 코드는 제가 고친 게 없는데 실제로 시행을 시켜보면 네, 이렇게 크래시가 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게 널이 안 나오고 제대로 어드레스 나와야 되는데 클래스 어드레스가 안 나오는 건 다른 이슈고 어쨌든 간에 unsafe한 놈을 써가지고 푸드 어드레스 시도했더니만 이렇게 JVM이 크래시가 잘 나게 된다는 것도 어쨌든 네. 이게 지금 현재 좀 디버깅을 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 코드는 뭐 이렇게 많이 구할 수 있는 코드인데 unsafe가 왜 unsafe하냐에 대한 대표 코드인데 제가 고친 게 거의 없는데 원인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unsafe 클래스를 잘못 쓰면 이렇게 C나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냥 수시로 죽는다. 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그냥 C가 셋업이 난 거죠 지금. 널 포인트에다가 지금 뭔가 어드레스를 지금 세팅하려고. 네. 그래서 anyway unsafe는 unsafe하다.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제가 이제 람다입니다. 그 람다가 이제 프로젝트 람다가 지금 현재 오라클 이제 그 자바의 그 공식 스튜어드니까 그 지금 브라이언 고이치라는 그 오라클 직원이 나름대로 그 책도 쓰고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 그 책 이름이 뭐죠? 하여튼 책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컨커런시 관련된 책을 하나 썼죠.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브라이언 고이츠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클로저를 지원하느냐 마느냐 이게 사실은 2004년도부터 엄청나게 싸웠던 거거든요. 한 10년은 아니지만 한 7, 8년을 막 싸웠던 것 같아요. 자바는 단순해야 된다. 하지 말자. 근데 그래도 해야 된다. 이게 뭐 그 펑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쪽이 많았는데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이게 플레이모어가 있고 그리고 뭐 심지어 그 굉장히 자바 쪽 유명한 친구들 중에 하나가 이제 조슈아 블로우라는 친구랑 그리고 자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고슬링이랑 이게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조슈아가 제임스 고슬링도 반대할 거다. 그 자바는 기본적으로 심플리시티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이랬는데 제임스 고슬링이 무조건 펑셔널 랭귀지는 지원해야 된다. 클로저 구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고 뭐 이런 적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게 한 이제 초반 얘기라면 이제 거의 한 10년이 지나면서 브라이언 고이츠가 아주 좋은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클로저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의미 없다. 그건 확실히 좋은 생각인데 문제는 그 자바를 가지고 이제 자바는 이미 있는 언어인데 그걸 가지고 이게 자꾸 고쳐가지고 클로즈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충분한 그 노력에 대한 그 뭐랄까 가치가 있는 일이냐 그게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컴프로마이즈 해야 한다. 그러니까 펑셔널 랭귀지를 지원하는 방향인데 그러니까 클로즈가 그 펑셔널 랭귀지 하나로 지금 얘기되는 거고 지원하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데 하지만 기존의 자바의 그 등목들을 버리지 않는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어떤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C++조차도 그 일종의 그 클로저를 지원하기 때문에 약간 이상하게 지원하긴 하지만 더 이상 클로저를 지원하지 않는 게 현재 언어는 자바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이제 더 이상 뭐 사실 논쟁의 상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는 아주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일단은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이제 수학에서 출발을 한다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수학에서 출발하는데 이제 엄격한 수학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임페러티브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바가 기본적으로 명령, 인스트럭션 이런 그 순서에 의해서 결정되는 임페러티브 랭귀지라고 그러면 이 펑셔널 랭귀지는 어떤 그 펑션의 리덕션에 의해서 그 치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수학적인 그런 언어인데 거기에 기반이 되는 이제 그 수학이 람다 캘큘러스라고 그 아주 유명한 그 캘큘러스가 있죠. 이렇게 람다 캘큘러스에서 그 람다라는 펑션을 정의하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람다는 람다 캘큘러스에서 정의하는 람다인데 기본적으로 이 람다에서는 그 람다라는 것은 네임이 없고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함수이고 그리고 아규먼트가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람다 펑션이라는 것은 적어도 람다 캘큘러스 얘기하는 람다라는 것은 어노니머스 펑션이고 아규먼트가 하나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그 람다 캘큘러스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요. 예전에 좀 공부하려고 봤는데 너무 복잡하고 제가 수학에 아주 취약해서 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람다 펑션이라는 것이 어노니머스 펑션이고 싱글 아규먼트를 가진다. 이게 일단 오늘 반드시 이제 출발점으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클로저, 하나는 이제 커링이 나오는데 클로저는 그 자유 변수, 그러니까 프리 베리어블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코드가 있는데 이놈 중에 이 변수 중에 네임만 있지 그 바인딩이 안 된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언바운드 변수 베리어블 혹은 이제 프리 베리어블을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클로즈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 그 코드가 어느 인바이러먼트 코드 인바이러먼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 똑같은 코드가 어느 쪽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바인딩이 바뀌게 되는, 실제로 그 베리어블의 시멘틱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클로저를 합니다.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어노니머스 이너 클래스가 그러한 역할을 일부 했었고요. 예전에 제가 그 자바 디어셈블러인 자바 P 유틸리티 가지고 잠깐 보여드렸을 때, 실제로는 그걸 컴파일 시점에서 그 네임 바인딩을 이미 해가지고, 실제로는 그 컨스트럭트라든가 펑션 같은 것들이 그 해당하는 그 프리 베리어블을 실제로는 다 non 프리 베리어블로 바꿔가지고 이미 코드를 제너레이트 한다는 것들을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클로저는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클로저라고 부릅니다. 어떤 경계 안에 프리 베리어블이 있는 게 이제 클로저라는 거죠. 그리고 커링입니다. 커링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규먼트가 하나인 어노니머스 펑션인데, 이게 람다인데 이 람다가 멀티플 아규먼트를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래서 함수 변환을 어떻게 하면 그 우리가 뭐 fxyg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gxhy 뭐 ij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걸 커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싱글 아규먼트를 가진 여러 개의 함수로 이렇게 변환하는, 치환하는 것들을 커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멀티플 아규먼트를 그 람다에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람다로 바꿔주는 그러한 작업을 커링이라고 합니다. 이 커링이라는 말의 어원은 카레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카레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사람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하스켈 커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스켈이라는 언어를 그 퓨어 펑셔널 랭귀지를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을 기려서 커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얘기할 거 다 했고요. 그러면 이제 자바 8에서 이제 람다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금 이제 제가 이맥스에서 보여드리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자바 8인데, 지금 현재 early access 버전이긴 하지만, 자, 자바 8에서는 그러면은 그 펑션, 람다 펑션, 람다 익스프레션이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걸 람다 펑션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람다 펑션은 어노니머스고 아규먼트 하나라 했잖아요. 현재 자바에서 람다는 그냥 펑션을 람다라고 부릅니다. 펑션, 어노니머스 펑션 자체를. 그래서 아규먼트는 여러 개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먼저 그 자바에서는 그 펑션, 그러니까 람다 펑션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인터페이스라 해야 됩니다. 인터페이스라 해야 되는데, 그 인터페이스에는 셈이 있어야 됩니다. 셈. 그러니까 싱글 앱스트랙트 메소드. 그러니까 앱스트랙트 메소드가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죠. 두 개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의 펑션을 표현하는 게, 여기서 알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자바의 람다에는 펑션이라는 타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퍼스트 시티즌으로 그 제일 시민으로서 이제 펑션이 존재하느냐, 이게 가장 그 펑셔널 랭귀지에서 가장 그 중요한 뜨거운 토픽인데, 자바는 퍼스트 시티즌으로 펑션을 지원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의 펑션을 정의한, 하나의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정의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부를 겁니다. 펑셔널 인터페이스의 필요 충분 조건은 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되고, 앱스트랙트 메소드가 두 개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인터페이스는 이때까지 자바 7까지의 상식으로 보면 필드는 상수만, 파이널만 존재를 해야 되고, 당연히 메소드들은 다 앱스트랙트였잖아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자바 8부터는 이제 람다 지원하면서 다른 기능들이 추가돼가지고 앱스트랙트 아닌 메소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스트랙트 아닌 메소드들은 여기 카운팅이 안 되니까, 앱스트랙트 메소드가 몇 개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앱스트랙트 메소드가 하나다. 그걸 알아두시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바 람다 익스프레션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규먼트가 하나가 아니고, 파라미터가 하나가 아니고, 포멀 파라미터의 리스트, 그러니까 파라미터 여러 개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바디가 있고, 그리고 이 바디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익스프레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블락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앞쪽에 s가 파라미터 스트링이겠죠. 딱 보면 to or 케이스가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펑션 람다 익스프레션인 거죠. 그러면 s를 인자로 받아서 s의 to or 케이스를 해라. 그리고 이게 지금 블락이 없잖아요. 이 화살표 에로우 다음에 블락이 없으니까 하나의 익스프레션이 전체 함수의 바디 전체입니다. 이 경우에는 s2 uppercase가 return valu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밑에는 앞에 이 s는 현재 그야말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클로저에 의해서 프리 베리어블이죠. 지금 현재 s는 문맥상에서 컨텍스트가 주어지면은 이 s는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줄 거고요. 그러니까 자바는 스트롱 타입 랭귀지이기 때문에 이건 뭐 런타임에서 하지 않고 항상 컴파일러가 해야 되겠죠. 이거 뭐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니까. 자바스크립트야 런타임에서 안 맞으면 안 맞다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지만 자바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A, B 이게 지금 이제 역시 어노니머스고 그죠? A랑 B랑 아규멘트를 두 개 가지는 어떤 함수를 정의하고 있고 그 함수 바디는 A 더하기 B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A 더하기 B가 아니고 이제 블락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는 리턴 밸류를 의미한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수가 하나라고 제가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람다 캘큘러스에 얘기하는 람다 펑션 그거는 하나인데 자바의 람다는 람다 익스프레션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어노니머스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앞에 람다 펑션은 제가 커링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 커링이라는 것이 이제 그 람다 펑션 개념이 없으면 커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네, 어쨌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신기하게 생긴 것들이 이제 기존의 자바 월드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하나 더 있는 게 내가 아규먼트로 어떤 펑션을 넘겨줘야 될 때 펑션 포인트를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자바에 포인트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 넘겨줄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렇게 이제 메소드 레퍼런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콜론 두 개 마치 C++처럼 콜론 두 개를 써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시스템의 get property라는 펑션을 넘겨주는 거고 밑에 거는 이제 abc라는 스트링의 랭스를 넘겨주는 그러한 그 메소드 레퍼런스가 되고 메소드뿐만 아니라 컨스트럭터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 컨스트럭터는 그 함수 이름이 없잖아요. 메소드 이름이 없으니까 u를 이렇게 합니다. array list의 u 하면은 u array list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int array를 할당하는 그런 신텍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 밑에 사용예인데 자바 유틸 arrays에 보면 이거는 스태틱 메소드인데 sort라는 게 있습니다. sort에 보면 첫 번째 인자가 실제 array가 오고요. 이게 뭐 무슨 int array겠죠. 아마 my integer array는 실제로 int array일 거고 그 두 번째가 comparable 혹은 comparator 펑션이 와야 되거든요. 펑션 인터페이스가 와야 되거든요. comparator는 원래부터 있던 건데 걔는 원래부터 compare to라는 메소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그 자바에서 정의하는 펑셔널 인터페이스랑 딱 맞는 놈이죠. 그리고 그 스레드 할 때 배웠던 public void run, 런어블 인터페이스도 public void run 하나밖에 정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무조건 펑셔널 인터페이스 아까 쌤에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그 comparator라는 그 compare to를 임플리멘트한 그 메소드를 뭘 쓸 거냐인데 여기서는 인티저의 컴페어를 그 용도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네. 자 그러면 저기 네. 생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뭘 사용할지 네, 좋은 질문인데. 네, 그 아까 보면 아규먼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 펑션 랭귀지 할 때 그 아규먼트 쓰고 있으면 굉장히 이게 후지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다 컴파일러가 이게 인프런스를 합니다. 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컴파일러가 인프런스하는 게 많습니다. 파라미터 개수까지 다 인프런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한 놈을 판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핑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컴파일 되는 시점에는 딱 결정이 이미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트 코드 디컴파일해 보면 그러한 것들이 이미 내가 어떤 타입을 콜한다 이게 다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뭘 했지? 이게 어떻지? 왜 없지? 아하. 진짜. 왜 없지? 이상하네. 스태틱인데 여기서 매표하는 건데. 네, 이쪽으로 매핑되어 있나 아까 전에. 네, 어쨌든 약간 먼저 그러면 자바에 대해서 자바 8의 람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실제 어느 만큼 좀 이제 실제로 신텍스가 좀 이제 펑셔널 랭귀지 분위기가 다른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왜 이렇게 복잡해? 네, 잠깐만. 추석이 와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자,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피보나치를 이제 구현한 건데 전에 이제 뭐였죠? 포크 앤 조인 할 때 피보나치 잠깐 구현했었잖아요. 그건 이제 패럴렐하게 어떻게 실행되냐 그걸 보려고 했던 거고 오늘은 그게 아니고 그냥 이 피보나치라는 이 펑션을 정의하는 겁니다. 펑션을 제공하는데 아까 전에 펑셔널 인터페이스라 그랬는데 그 펑셔널 인터페이스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짜다라 정의되어 있는 곳이 자바 util 펑션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바 util 펑션에 보면 웬만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펑션들은 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기본적으로 아규먼트를 유널이랑 뭐 바이너리랑 뭐 각각의 타입이 뭐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티저를 사용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유너리 오퍼레이터 이제 라는 걸 쓰고요 지금. 얘는 실제로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게 apply as int라는 메소드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자세히 보면 딴 것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 실제 인터페이스인데도 막 바디가 나오죠. 나중에 설명드릴 디폴트 메소드입니다. 디폴트 메소드 같은 거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 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피보나치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보면 이게 리컬시브한 펑션을 콜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콜하는 거죠. 실제 펑션 콜할 때는 apply as int 메소드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얘를 콜하는 거 맞는데 i가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인자고 요게 이제 블락이죠. 아까는 이제 블락이 없었지만 지금 블락이 있는 예제고 i가 1보다 작으면은 i를 그냥 1이나 0이면 0 주고 이렇게 끝나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는 이쪽으로 가서
i-1과 i-1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콜하는 거죠. 굉장히 심플하게 구현이 되어 있죠. 지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펑션의 리커시브 펑션이 쉽게 구현이 된다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건 뭐 실행 예니까 뭐 실행 결과는 딱히 안 보셔도 뭐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피보나치라는 펑션이 있는데 여기 쓴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콜을 하려고 하면은 이 피보나치라는 게 이미 선언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여기서는 이쪽으로 올 수 없다는 거죠. 여기 한 줄 비워져 있는 이유가 이렇게 오게 되면 피보나치라는 게 선언 안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또 콜하잖아요. 선언 안 된 걸 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를 선언하는 문장이 이건데 이 피보나치라는 함수를 선언하는 문장이 이건데 리커전 콜을 하니까 자기 자신 또 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놈을 옮겨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선언했다 그러면 이건 오토 변수잖아요. 오토 변수가 아직까지 이니셜라이즈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이걸 콜하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걸 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리커전은 반드시 인스턴스 변수나 스태틱 변수, 멤버 필드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이제 쓰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간단한 그 펑션 예로서 지금 그 람다 예로서 지금 쓰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커링인데요. 자바에서 커링이 잘 되나 안 되나 그것에 하는 예입니다.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실제로 펑셔널 랭귀지에 비해서 커링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완벽하게 예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실제 이제 여기 보면 인트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라든가 인트 유너리 오퍼레이터 아까 전에 그 자바 유틸 펑션에 있는 패키지에 다 존재하고 있고요. 자, 여기 간단하게 지금 int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int 바이너리 오퍼레이터라는 얘기는 파라미터가 둘 다 int겠죠. a, b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타입이 다 인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얘로 선언되어 있으니까 컴파일러가 다 인퍼런스 해서 얘는 int다 하기 때문에 int 써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뭐 써줘도 상관은 없겠지만, 여기서 실제 내용은 a 빼기 b를 하는 거죠. 제가 빼기를 하는 이유는 더하기를 하면 순서가 바뀌어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교환 법칙이 안 되는 놈을 제가 하나 선택을 했고요. 지금 얘는 이제 커링을 한 겁니다. 똑같은 걸 하는데 요거를 다르게 표현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a-b거든요. 하지만 a를 받고 그 다음에 b를 받고 그 다음에 그 a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요 함수가 호출되는 거죠. 실제로는 a를 받으면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a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함수로 가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콜하니까 그러면 b 다시 b 얘는 b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b를 받으면 이렇게 콜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는 int 펑션이고 얘는 int unary 펑션이 되는 거죠. 그 순서 콜링 되는 순서 헷갈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콜을 해보면 위에 거는 이게 지금 이제 커링은 람다 펑션이기 때문에 아규먼트가 항상 하나만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람다 펑션 지금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람다 캘큘러스에서 얘기했던 람다 펑션이고 얘는 그냥 그 바이너리 오퍼레이터죠. 4, 5를 이렇게 주면 되고 이렇게 콜하면 여기 4가 5가 돼서 4 빼기 5는 1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커링을 하게 되면 G4, H5로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게 얘를 이렇게 변환했다고 치환을 한 거죠. 커링 리덕션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4, 5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결국 4 빼기 5가 콜이 된다. 이게 이제 커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예제 자체만으로 보면 자바도 나름대로 커링을 예쁘게 할 수 있다. 굉장히 이렇게 보면 그 펑셔널 월드에서는 굉장히 커링을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랭귀지가 커링을 지원하냐 안 하냐가 펑셔널 랭귀지의 자격을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의 그 자바의 현재 거의 지금 최종 버전인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예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 파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여러 개의 커링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펑션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을 때 하나만 이제 그 적용을 펑션에 대해서 어플라이를 하는 걸 가지고 파셜 어플리케이션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그렇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이게 아마 보통 명사로 썼으면 쉬웠을 텐데 이게 좀 그 영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얘가 빠지잖아요. 얘만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그죠? 서브트랙터 5는 네, 하여튼 왜 숫자가 5라 됐지? 이게 5라 예. 하여튼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얘니까 이미 A에는 5가 박혀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B는 5 빼기 B라는 함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겠죠. 간단한 뭐지? 네. 또 하나 이제 아까 전에 자바랑 러너블이 펑셔널 인터페이스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아규먼트가 없죠. 보이드잖아요. 보이드인 경우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자바랑 러너블 자체가 러너블의 인터페이스 자체가 펑션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람다 펑션 하나만 람다 익스프레션만 어사인하면은 바로 그 펑션으로 되는 거고요. 얘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얘는 이 new 러너블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너 클래스를 만들잖아요. 어노니머스한 이너 클래스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얘는 클래스를 일단 만들지 않는다는 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람다 펑션과 이너 클래스는 구현상에서 보면은 큰 차이점이 있는 게 이제 클래스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타입은 존재를 하지만은 이 람다 펑션 자체가 어떤 타입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해당하는 클래스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전번에 제가 이너 클래스를 많이 쓰게 되면 좀 이렇게 메모리 풋프린트가 늘어나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람다 펑션에서는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싼 메소드를 그냥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가 만들어서 쓰는 예를 하나 만들어 본 거고요. 이거 그냥 인터페이스 A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얘가 함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앱스트랙트잖아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는 앱스트랙트니까 싸마의 스펙에 맞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자연스럽게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되고요. 이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어떤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do make int라는 게 뭐 하는 일은 별게 없지만 여기 보면 이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넘겨받는 놈이에요. 그러면은 do make int를 콜할 때 두 번째 요 A에 해당하는 이쪽 부분은 람다 익스프레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35.3은 요 밸류에 해당하는 거고 요 람다 익스프레션이 바로 요 A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랑 요 맞추는 작업은 컴파일러가 한다는 거죠. 컴파일러가 인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추론 통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열심히 게시팅을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 그 이너 클래스랑 아까 전에 람다 스레드가 두 개를 다 만들었는데 이너 클래스랑 람다 펑션이 어떻게 그 바이트 코드에 실제 컴파일이 되는지 잠깐 보면요. 람다 펑션이 프라이빗 메소드로 만들어져서 사실은 그냥 그 자화피에 -c만 주면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프라이빗이라는 메소드를 줬는데요. 여기 보면 자, 이 러너블이라는 건
네, 일단 밑에 게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메인 메소드가 먼저 람다 펑션을 콜하고 그 다음 람다 펑션으로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이너 클래스로 하는데 여기 보면 잘 보시면은 여기 메인에서 처음에 뉴 스레드를 콜하죠. 뉴 스레드를 콜하고 그죠? 뉴 자바랑 스레드 요걸 콜하고 그 다음에 람다 펑션을 콜하는 게 여기 보면 인보커 다이나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타입은 자바랑 러너블이라는 걸 얘가 찾았죠. 예? 자바랑 러너블을 이미 찾아가지고 자바랑 러너블에 해당하는 이게 러너블인 거 얘는 안 거죠 지금. 그죠? 그거를 이제 이미 인프런스에서 추론해가지고 이 람다 익스프레션이 자바랑 러너블에 대한 거다. 퍼블릭 보이드 런에 대한 거다. 그거를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인보커 다이나믹을 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뒤에 가서 잠깐 배울 텐데 이렇게 그 람다 펑션에서 그러니까 람다 익스프레션에서 펑션을 콜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자바의 방식에서는 이거 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인보커 다이나믹이라는 것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추가한 거는 자바 8부터 추가된 건 아니고 자바 7부터 추가됐는데 자바 7에 추가된 이유는 다른 펑셔널 랭귀지를 먼저 지원하기 위해서 뭐 자바 위에 올라가는 이제 그 JVM 위에 올라가는 그 펑셔널 랭귀지가 뭐 여러 개 몇 가지 있는데 그룹이라든가 클로즈라든가 아니면 뭐 자이슨 그러니까 JPython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뭐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러한 놈들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인보커 다이나믹이라는 메커니즘입니다. 어쨌든 그 자바의 람다도 이 만들어지는 저 있는 인보커 다이나믹과 다른 몇 가지 그 메커니즘을 같이 사용해 가지고 콜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콜한다는 거. 그리고 하여튼 인보커 다이나믹의 어떤 아규먼트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스레드의 두 번째 아규먼트 요거 얘기하는 거고 뉴 스레드하고 첫 번째 아규먼트가 러너블이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스트링 네임이죠. 그리고 인보커 스페셜은 이게 LDC는 로드 컨스탄트고요. 상수 로딩하는 거고 인보커 스페셜은 컨스트럭터를 콜하는 겁니다. 컨스트럭터라든가 슈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새로 객체를 할당하거나 아니면 슈퍼 콜하는 그것만 인보커 스페셜이고 네. 그리고 일반적인 메소드는 인보커 버추얼입니다. 자바는 몽땅 다 버추얼 펑션이니까 스태틱이 아니면 다 버추얼 펑션이잖아요. 그 자바는 뭐 기본적으로 다 버추얼 펑션이기 때문에 모든 메소드들이 다 인보커 버추얼로 콜하게 됐습니다. 이 스타트가 인보커 버추얼이고 네, 그렇게 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놈은 이 뉴러너블은 어노니머스 그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새로 클래스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람다 스레드 $1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람다 쪽은 람다 펑션 여기 있습니다. 람다 펑션 실제 람다 펑션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돼 있긴 하지만 이 람다 펑션이 뭘 하냐면 헬로 월드 바이하고 스레드 커런트 스레드 네임을 붙였잖아요. 그거를 이제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헬로 월드 바이 네, 여기 있죠. 헬로 월드 바이 하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스트링 빌드로 바뀌는 거는 제가 제일 처음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스트링 더하기는 다 스트링 빌드의 어펜드로 바뀐다는 거 말씀드렸던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스태틱 메소드 인보커 스태틱은 스레드 크레드 스레드가 스태틱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이 람다 함수의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람다 펑션이고 얘는 이렇게 프라이빗 스태틱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람다 제로, 람다 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얘는 어쨌든 간에 바이트 코드 레벨에서 보면 펑션 하나만 존재를 하고 그 반면에 이 밑에 놈은 $1이라는 그 기존 방식대로 $1이라고 하면 자 앞에서 안 보이고 .1이라고 분류가 보이고요. 이렇게 클래스가 새로 만들어졌죠. 클래스가 완전히 정상적인 클래스가 이너 클래스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바이트 코드의 관점에서 보면 람다가 이너 클래스보다는 이제 좀 더 어드밴스드했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콜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실제 클로저는 그럼 어떻게 동작하느냐? 클로저는 네임 바인딩을 어떻게 하느냐잖아요. 클로저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리 베리어블이 있는 거죠. 바인딩 되지 않은 프리 베리어, 언바운드 베리어블이 존재하는 걸 가지고 클로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얘가 이 펑션에 어떤 인바이먼트 들어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놈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너 클래스나 람다 펑션, 람다 익스프레션이나 똑같은 방식입니다. 결국 컴파일러가 아규먼트를 조정을 해버립니다. 컴파일러가 실제로는 그 메소드 시그너처를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람다 익스프레션이든 아니면 이너 클래스 아니든 그 안에서 내가 뭘 그 밖에 있는 걸 참조했을 때 그게 오토 변수, 그러니까 그 오토 변수다. 그러니까 그 내부 오토 변수다 그러면은 그때는 반드시 파이널로 해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참조하려고 하면 내가 뭐 멤버 변수라든가 아니면 스태틱 변수는 그냥 참조하면 되는데, 그 아까 전에 똑같은 이유인데 그 위치가 나중에 스택이 만들어지니까 참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반드시 파이널로 해줘야만이 그 주소를 찾아가지고 연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파이널로 선언을 하거나 파이널로 선언하지 않더라도 effectively 파이널 하면은 그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effectively 파이널 하다는 것은 이제 컴파일러가 판단할 때 이 변수에는 이 변수에는 한 번만 어사인되면 다음부터는 변경되지 않더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파이널이라고 선언하지 않더라도 effectively 파이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자바 A 클로저 혹은 이너 클래스도 마찬가지고 이 클로저를 구현한다. 람다든 이너 클래스든 둘 다 사실은 이제 클로저라고 볼 수 있고요. 그죠? 네? 클로저, 이너 클래스도 프리 베리어블 있으면 일종의 클로저라고 볼 수 있고, 람다도 마찬가지로 프리 베리어블 있으면 클로저인데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프리 베리어블의 바인딩은 컴파일러가 그 한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스택 변수에 있는 것들은, 오토 변수에 있는 것들은 알아서 아규먼트를 조정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네. 커링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멀티 아규먼트를 그 여러 개의 싱글 아규먼트 펑션들의 체인으로 바꾸는 연산을 가지고 커링이라고 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커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 얘기를 반드시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링이 별게 아니더라, 카레를 만드는 게 아니더라, 이런 것만. 자, 그 말고 또 하나 용어가 더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믹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잘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데, 앞으로 펑셔널 랭귀지 하면 믹신하고 아까 전에 커링 뭐 이런 얘기 자주 나오거든요. 믹스인이라고 해야 되는, 믹스인인데 믹스인 아마 그 오디오에서 쓰는 그 믹스인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에서 사용하는 건데, 기존의 상속 외에 다른 방식으로 리유즈를 하는 메커니즘을 믹스인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메소드를 이미 들고 바디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조합해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디들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현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바디를 가진, 그러니까 임플리멘테이션을 가진 메소드를 가진, 그러니까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는 구현을 한 메소드를 가진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믹싱도 일종의 이제 코드 재사용을 이제 인커리지하는 메커니즘인데, 일단 가장 이제 유명한 멀티플 이네리 다중상속의 그 해악들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코드는 재사용하지만은 다중상속에 의해서 결정되는 뭐 다이아몬드 상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없는, 내가 원하는 걸 그냥 갖다 쓰는 그러한 방식의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포지션하는 메커니즘이고요. 자, 이게 이제 믹스인이라는 건데, 이걸 이제 자바 8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이제 디폴트 메소드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믹스인은 아니고요.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인터페이스가 메소드 바디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믹스인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대로 디폴트 구현을 가지는 겁니다. 만약에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애가 그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지 않으면, 오버라이드, 이 말이 좀 웃기게 됐는데, 이게 오버라이드라는 말은 예전에 이제 클래스의 개념이었는데, 인터페이스는 항상 임플리멘트였고, 오버라이드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메소드가 바디를 가지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것을 가지고 디폴트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두 마리 토끼라고 할 수 있는데, 자바 입장에서는 기존의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를 깨지 않으면서 그 기존의 그 자바 트리 컬렉션과 같은 많이 사용되는 어떤 라이브러리에다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일종의 다중상속과 유사한 효과를 만들 수 있겠죠. 이제 뭐 인터페이스 내가 두 개를 임플리멘트 했는데 그놈들이 다 디폴트 메소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오버라이드 안 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마치 다중상속을 한 효과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인터페이스 통한 다중상속은 메소드 시그너처만 상속하는 거였지 실제로 코드를 상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바디를 못 가지니까. 자바에서는 다중상속이 인터페이스의 임플리멘트만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다중상속을 하긴 좀 힘들었죠. 그냥 그 어떠한 시그너처만, 메소드의 시그너처만 우리가 가지고 와서 실제 구현은 내가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구현들을 이제 그 인터페이스에서 미리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것만 바뀐 게 아니고 자바 8에서 인터페이스는 디폴트 외에 스태틱도 가능해졌어요. 이게 좀 웃기는데,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도 스태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스태틱이 전에는 상수는 가질 수 있었죠. 상수 같은 거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앱스트랙트는 원래 기본이 다 앱스트랙트이기 때문에 바디가 없으니까 다 앱스트랙트잖아요. 기본은 물론이고 디폴트랑 스태틱이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 그 메소드 타입을 더 지원함으로써 결국 이제 인터페이스 메소드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 컴파일러가 또 만들어내는 프라이빗 메소드 존재하거든요. 사용자는 코드에서 프라이빗을 선언할 수는 없는데 인터페이스에다가 그 내부적으로 생성하는 프라이빗 메소드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람다 같은 건 다 프라이빗이었잖아요. 아까 볼 때, 그죠? 아까 프라이빗 스태틱으로 아까 람다 펑션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걸 디폴트 메소드에서 람다 펑션 익스프레션 쓰게 되면 내부적으로 프라이빗으로 만들 수밖에 없겠죠. 프라이빗 스태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메소드는 버추얼 머신 VM 레벨에서 보면 디폴트 스태틱 앱스트랙트 그리고 그 프라이빗 이러한 그 키워드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기존과는 좀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가 구현한 그 슈퍼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메소드를 명시적으로 콜할 때는 이렇게 인터페이스 네임 점 슈퍼 점 메소드 네임 이렇게 해서 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내가 나의 페어런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나의 클래스 하이라키상의 페어런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단일 상속을 얘기하는 거지, 인터페이스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페이스 클래스 네임을 지정해줘야만이 콜할 수 있겠죠. 슈퍼는 슈퍼를 하더라도 그거는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그 이제 자바 8에서 이렇게 람다를 추가하는 것들을 아까 전에 그 처음 얘기했던 그 브라이언 고에츠라는 사람이 프로젝트 리더이고, 여기 이제 랭귀지 변화가 이제 펑션 타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펑셔널 인터페이스는 SAM, 그러니까 싱글 앱스트랙트 메소드,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고, 그리고 디폴트 메소드가 추가됐다. 이게 이제 랭귀지의 변화인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외에도 이제 뒤에 살펴볼 스트림즈라든가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봤던 인보크 다이나믹, 그러니까 메커니즘, 그 인보케이션 하는 메커니즘 중에 기존과 좀 다른 메커니즘이 생겼다는 거, 그래서 람다가 그 인보크 다이나믹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도 스플릿 이터레이트라고 또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건 스트림즈랑 상관 있기 때문에 그냥 스트림즈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바 랭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골뱅이 인터페이스, 이제 골뱅이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는 아니고 애노테이션이라고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애노테이션은 실제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인터페이스는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만들어지는 것은
자바 컴파일러는 자바랑 애노테이션의 라지 애노테이션이라는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한 자식 인터페이스로 애노테이션을 컴파일한다고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골뱅이 인터페이스는 결과적으로 인터페이스긴 하지만 얘는 애노테이션을 상속한 인터페이스로 컴파일이 되는데 어쨌든 그 아까 셈 형식으로 된 그 몸에다가 이렇게 펑션 인터페이스를 애노테이션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컴파일러가 컴파일해보고 만약에 셈이 아니다. 그 앱스트랙트 메소드가 두 개다. 그러면 컴파일 에러를 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순수하게 컴파일러한테 힌트를 주는 그런 개념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노테이션 없더라도 셈을 가진 모든 인터페이스는 펑셔널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보신 대로 자바 유틸 펑션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펑션들에 대한 것들 인터페이스들이 펑셔널 인터페이스들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바 유틸 컬렉션에서 대부분 아까 인트 유너리 오퍼레이터라든가 이런 식의 펑셔널 인터페이스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 펑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지 않는다 그랬죠. 이너 클래스랑 다르게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단지 프라이빗 스태틱이 아닐 수도 있는데 람다 메소드를 아까 람다 달러 제로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람다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이제 람다랑 조금 상관은 없긴 하지만 또 딱히 상관이 없다고 하긴 어려운 스트림즈라는 또 새로운 그 자바 8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림즈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펑션이 추가되면서 컨커런트하게 뭔가를 잘 처리해 보겠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자바에서 람다를 추가하는 굉장히 큰 뭐랄까 동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우리도 펑션 랭귀지를 해야겠다. 그게 있어 보인다 이런 데서 출발했다기보다는 실제로 굉장히 이제 멀티코어가 일반화되고 코어가 계속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바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멀티코어를 잘 지원할 것인가 할 때 이 컨커런시를 사용자가 잘 컨커런트한 어떤 프로그래밍 혹은 패러렐 프로그래밍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방편의 하나로서 이 펑션 랭귀지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람다는 그러한 어떤 실용적인 어떤 흐름에 맞춰가지고 좀 이제 급하게 물론 좀 급하게 나온 것도 상당히 늦었지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스트림즈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한 어떤 패러렐 프로그래밍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제한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또 람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냐면은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에그리게이트 오퍼레이션들, 군집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군집 오퍼레이션 뭐가 있죠? sum, average, 분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일단 아까 이제 임페러티브하게 일일이 다 코딩해서 하지 말고 좀 선언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딱 펑션 중심으로 좀 바라보고 그래서 데이터셋 바라보고 펑션 바라보고 내가 진짜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지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멀티스레드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런 것들은 내가 별로 보고 싶은 부분이 아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컨선을 완전히 분리하고 싶다. 그러한 어떤 요구에 대한 해답으로 나온 게 이제 제한된 게 스트림즈입니다. 스트림즈는 이제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소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오퍼레이션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터미널 오퍼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소스가 처음에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놈들, 스트림을 만들어주는 놈들, 자바이틀 컬렉션들이 다 이제 스트림을 만들 수가 있고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 가진 놈들이 다 만들 수 있고, 어레이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제너레이터 펑션이라든가 IO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IO에서도 이러한 스트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전에 IO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거랑 헷갈리면 전혀 안 되고요. 여기는 스트림즈라는 것은 요 세 가지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애그리게이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먼저 소스에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스트림으로 그 파이프라인처럼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역할, 조금 변환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역할이 바로 인터미디어트 오퍼레이션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인터미디어트 오퍼레이션은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종의 필터링을 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스트림을 약간 그 새롭게 뭐 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웃풋을 만드는 놈을 이제 터미널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터미널 오퍼레이션은 뭐 voice라든가 reduce, sum 뭐 이런 거, 우리가 실제 aggregate 펑션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코드를 보면 지금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게 어떤 컬렉션인데요. 이게 어떤 자료 구조인데 이놈이 이제 스트림 이렇게 하면은 자바이틀 컬렉션이 이제 스트림이라는 메소드를 추가했거든요. 그러면 이놈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트림 파이프라인입니다. 소스 파이프라인에서 스트림들이 막 나오겠죠. 이 스트림은 기본적으로 시퀀셜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쫙 나온다는 거. 데이터가 뭐 100개가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파이프라인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고, 그 필터링 하는 것들이 필터 펑션이 있죠. 지금 필터 펑션이 어떤 그 트랜잭션즈에서 들어오는 각각의 그 개별 엘리먼트가 txn으로 지금 현재 자연스럽게 지금 바인딩이 된 거거든요. 인프런스 해가지고 txn은 지금 타입이 선언되지 않았죠. 하지만은 컴파일러가 이놈이 실제로 이게 스트림에서 나온 하나의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타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이 트랜잭션이 들어오면은 지금 뭐죠? 65부, 그러니까 그 트랜잭션, 이 거래의 구매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냐 이걸 물어보죠. 그 추릴 때만 넘기고 아닌 엘리먼트들은 다 잘라버리겠죠. 필터링 하겠죠. 실제로 이게 하나의 인터미디어트 오퍼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매핑 펑션은 그 맵 리듀스 할 때 맵 리듀스 그 펑션이고요. 그러면은 그 셀러를 기준으로 그 스트림을 만듭니다. 그 셀러를 기준으로 분리해가지고 스트림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디스팅트 펑션은 뭐 데이터베이스의 그 디스팅트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트림에 대해서 소트를 하게 됩니다. 소트를 할 때 그 소트의 기준이 되는 어떤 컴퍼레이터 함수는 여기 지금 현재 comparing이라는 함수를 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for each는 터미널 오퍼레이션에서 여기서 나온 스트림들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리듀스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리듀스를 해가지고, 여기는 리듀스할 for each니까 리듀스 안 하겠죠. 하나씩 그냥 똑같은 그 엘리먼트, 여기서 파이프라인을 통과한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웃프린트 ln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셀러들에 대해서 각각 그 셀러 이름을 찍어주는 역할로 터미널이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미디어트 오퍼레이션은 파이프라인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실제로 뭔가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스트림을 만들어서 다음 파이프라인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터미디어트 오퍼레이션이고, 그래서 소스, 인터미디어트, 터미널 이 세 가지 구성으로 스트림즈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트랜잭션즈의 스트림이라는 펑션은 시퀀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포크 조인이 이제 앞으로 자바 에이스 가스는 좀 더 이제 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패럴렐 스트림즈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스트림 파이프라인이 시리얼하게, 시퀀셜하게도 갈 수도 있고, 그냥 디폴트는 이제 시리얼한 건데, 그렇지 않고 패럴렐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패럴렐하게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더 빠를 수도 있고, 사실은 또 스레드 열심히 만드느라고, 단순한 일을 하는데 스레드 만드느라고 더 느릴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복불복일 텐데, 어쨌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퀀셜하고와 다르게 좀 이렇게 넌디터미니즘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어쨌든 이 패럴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포크조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 패럴렐 스트림을 만드는 건 굉장히 단순한데, 컬렉션이라든가 그 소스에서 스트림을 하면 기본적으로 시퀀셜 스트림이 만들어지고, 패럴렐 스트림을 하면 파이프라인이 이 패럴렐로 만들어집니다. 뒤에는 완전히 똑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마지막에서 컬렉트를 했을 때 이 결과가 R1과 R2가 같냐 다르냐는 이제 알 수가 없겠죠. 어떻게 그 내용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그 패럴렐리즘이 그 뭐 적용됐을 때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이 자바 8에서 이 스트림즈라는 것은 이렇게 컬렉션을 사용해서 패럴렐하게 뭔가 프로세싱을 할 수 있다. 그 에그리게이트 함수들을 그야말로 맵 리듀스의 축소판입니다. 맵 리듀스를 축소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그 실제로 그러니까 맵하고 이렇게 이렇게 스트림 맵 아니 소스에서 맵 썸 이렇게 오면은 이것이 실제로는 쫙 그 패러렐 스트림에서는 분리가 돼 가지고 소스별로 스트림들이 쭉 나눠 가지고 S1, S2, S3, S4로 나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썸이 파실 썸에서 결과적으로 합쳐지는 썸까지 가서 리절트가 나오게 된다는 거 뭐 당연한 건데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자바 8에서 가장 중요한 람다와 그 람다를 실제로 또 가장 많이 사용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스트림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그 맵 리듀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 람다를 많이 사용할 거라고 원래부터 기대를 하고 좀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지원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인보크 다이나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능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사실 다들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인보크 다이나믹이 어떻게 해서 이 람다 펑션을 콜하고 성능적으로 얼마만큼 오버헤드가 있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일단 그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은 클래스를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게 메모리 프린터 관점에서는 나름대로 뭐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인보케이션 하느냐 네. 이거는 뭐 람다뿐만 아니라 펑셔널 랭귀지들이 다 이렇게 그 인보케이션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는데 메소드 핸들이라는 자발랑 인보크 패키지에 메소드 핸들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 핸들은 그 벌추얼 머신이 알고 있는 어떤 클래스고요. 그러니까 JVM이 이해하는 클래스인데 이놈이 메소드 레퍼런스들을 다 그 어떤 상수 풀에다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LDC 상수 스트링 콜할 때 그 헬로 월드 같은 것들 로딩할 때 LDC 해가지고 로딩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메소드 레퍼런스도 다 상수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레퍼런스들을 로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 핸들을 통해서 어떤 메소드든지 메소드 핸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혹은 필드 액세스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단점이 있다면 현재 메소드 핸들을 이렇게 해서 인보케이션 하는 것들은 일단 퍼포먼스가 일반적으로 뭐 리플렉션하고 직접 비교를 할 수 있는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리플렉션보다 약간 빠른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어쨌든 성능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람다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은 어떤 랭귀지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그 람다 그 메소드들인데 이 메소드 핸들은 벌추얼 머신이 이해하는 메소드라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람다를 가지고 전부 다 이 메소드 핸들로 다 바꿔가지고 직접 인보크를 할 거냐? 네? 그렇게 구현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그렇게 이 메소드 핸들에다가 메소드를 등록하고 상수를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실제 콜하는 부분은 그 인보크 다이나믹으로 콜한다는 거죠. 먼저 이제 람다의 람다 익스프레션을 먼저 디슈가를 했는데 신텍 디슈가라고 이렇게 람다 익스프레션을 디슈가를 해가지고 실제 구현 코드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프라이빗 스태틱 불린 혹은 뭐 불린이 아닐 수도 있겠죠. 람다 $1, $0 뭐 이런 것들 쭉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실제 아까 바이트 코드에 보면 람다 메타 팩토리라는 놈에다가 이 메소드 핸들 아규먼트로 이 펑션 포인터 이 메소드 핸들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메소드 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소드 핸들 객체를 이쪽에 전달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코드를
그 만들어서 메소드 핸들에 등록을 하게 돼 있고, 실제로 이제 인보크 다이나믹을 호출하게 되면 인보크 다이나믹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부스트랩이라는 아규먼트인데, 첫 번째 아규먼트가 부스트랩이고요. 이게 그 자바랑 인보크의 람다 메타 팩토리라는 그러한 어떤 클래스에다가 이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호출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뒤쪽에 점점점이라고 생략된 부분에는 뭐 여러 가지 스태틱 아규먼트라든가 다이나믹 아규먼트라든가 그 외에 뭐 콜러라든가 부가적인 정보들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전달이 되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인보크 다이나믹 콜 할 때 아규먼트는 이러한 메타 팩토리를 준다는 거. 이 메타 팩토리에 실제로 이 디슈가 된 그 람다 메소드가 람다 익스프레션이 메소드로 그 메소드 핸들이 들어있다는 거.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예전에는 이 람다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부 다 어쨌든 컴파일러가 대부분 고민해서 많이 처리했는데, 이제 이거는 JVM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조금 이제 많은 부분을 컴파일러는 요 팩토리한테 콜하는 데까지만 하고, 이게 메소드 핸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것들은 버추얼 머신이 알아서 해라, 좀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일들을 좀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이너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노니머스 이너 클래스 같은 경우는 성능적으로 봤을 때 약간 메모리 풋프린트가 커지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뉴 클래스를 해야 되는 그 오브젝트 새로 만들어야 되는 오버헤드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 그냥 인보크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뉴 클래스를 하는 뉴 오브젝트를 하는 그 오버헤드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보크 비용은 그냥 일반적인 그 메소드 쿨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람다 인보케이션은 그 이너 클래스 대비해서 링킹 하는 거나 그 베리어블 캡처하는 비용은 이너 클래스보다 싸긴 한데, 실제 인보크 비용은 상당히 복잡한, 뭐 언뜻 보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이게 뭐 그다음 뭐 잘 처리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뭔가 굉장히 복잡한, 이게 그냥 메소드를 리플렉션보다는 좀 나을 것 같긴 하지만, 리플렉션은 이름을 보고 네임을 보고 막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보다 나을 것 같지만은 이 컨스탄트를 불러가지고 호출하는 것 자체도 언뜻 봐도 오버헤드가 꽤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성능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인보크 스태틱, 인보크 버추얼, 인보크 인터페이스, 인보크 스페셜은 원래부터 있던 자바의 콜링 인보크 메커니즘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태틱 메소드는 인보크 스태틱을 호출하게 되어 있고, 뭐 당연히 시스템.current time release 같은 이런 시스템 메소드들은 스태틱 메소드들은 이걸 호출하게 되어 있고, 인보크 버추얼은 일반적인 인스턴스 메소드, 인스턴스 메소드들은 다 버추얼 펑션이니까 자바는 인보크 버추얼이라는 이름으로 콜을 하게 되어 있고,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는 항상 인보크 인터페이스를 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컨스트럭트라든가 슈퍼, 그러니까 페어런트 클래스에 대한 그 슈퍼 레퍼런스에 대한 콜은 인보크 스페셜을 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 어레이 리스트 이런 이제 컨스트럭트 콜이나 슈퍼 이퀄스 뭐 이런 같은 이런 그 콜들은 다 인보크 스페셜을 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메소드들은 그 콜링 방식은 인보케이션 방식은 성능적으로 약간 물론 당연히 그 인보크 인터페이스 약간 느릴 수 있고요. 하지만 정말 그거는 아주 미미한 그거, 대부분 다 그 VM에서 캐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뭐 매번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번만 콜하고 마는 게 아니라면 실제로는 오버헤드가 거의 없고 성능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콜하게 되면. 하지만 인보크 다이나믹은 조금 다른데요. 이거 성능 비교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인보크 스태틱과 나머지 지금 세 개들은 거의 같다고 보고, 인보크 다이나믹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보크 스태틱과 인보크 다이나믹은 약 2.7배 정도 인보크 스태틱이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좀 애매하죠. 인보크 다이나믹이 생각보다 많이 빠르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도 뭔가 느리네,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 익스프레션을 사용했을 때 일단은 그 펑션 콜을 할 때 있어가지고 2.7배 느려진다는 거, 일단 그러한 어떤 오버헤드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데 인보크 다이나믹이 리플렉션 비해서는, 리플렉션은 실제로 네임을 가지고 메소드 찾고 필드 찾고 해가지고 필드에 인보크 이렇게 메소드에 인보크 이렇게 콜하는 것에 비해서는
약 인보크 다이나믹이 약 12.6배가 빠른 걸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인보크 다이나믹이 나름대로 상수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기능적으로 상당히 이제 뭐랄까 다재다능해지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하지만 기존 코드를 이렇게 다 이렇게 또 이렇게 펑셔널 익스프레션으로 바꿔가는 것도 사실은 또 좀 어느 정도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저분하더라도 다 스태틱 컴파일링을 해버렸으면 성능이 저하는 아주 미미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너 클래스처럼 약간 쓸데없는 코드들이 막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대신에 이제 좀 클래스 사이즈가 커지고 이렇게 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메모를 좀 더 쓰거나 하겠지만은 그때 오버헤드는 미미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좀 인보크 다이나믹은 오버헤드가 한 2.5배 내지 3배 정도가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알고 있으면 어쨌든 초이스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좀 더 유연하게 갈 거냐, 아니면 좀 더 빠르게 갈 거냐, 그거는 또 이제 어디에 적용할 거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들이 아까 전에 패러렐 스트림즈 같은 경우에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코드 양이 너무 많아지고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분들은 좀 두 가지 양날의 어떤 날을 가진 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다음부터는 제오스 웹 엔진을 남궁문 팀장이 할 거고요. 네, 지금까지 질문 뭐 아무거나.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아까 믹스인 지원을 네네. 하고 있는 네.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양쪽에 같은 이름으로 웨스 시그널 같은 애가 디폴트로 그건 이제 컴파일러가 디텍트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발생할 수 있죠. 똑같은 놈이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에서 컴파일러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걸 내가 이제 오버라이드 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걸 쓰겠다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지정을 네. 안 한 상태에서 어떤 그러니까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네. 에러가 나요. 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문제가 발생 안 하는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빼먹은 게 있는 건데, 믹싱 할 때 제가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왜 믹스인이 자바의 디폴트 메소드가 믹스인이 아니냐, 믹스인이 완벽하게 믹스인이 아니냐라는 건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변수 선언이 안 되잖아요. 변수 선언이 여기 보면 파이널이나 스태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파이널 아까 전에 뭐였죠? 이펙티블리 파이널 해야 되잖아요. 변수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파이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단순한 getName하고 setName을 미리 내가 구현하고 싶은데, 인터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실제 fset 클래스 같으면 이제 했겠죠. 근데 이 네임을 여기다 저장할 수가 없어요. 프라이빗 스트링 네임을 여기 선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를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실제로 매번 파이널이라 하더라도 뮤터블 하니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웃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가 스태틱이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 보면 X라는 펑션 인터페이스 구현체를 하나 만들었고, 얘도 X2도 하나 만들었고,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만들어졌죠. X1에 setName을 하게 되면 X1이라 넣으면은 이게 콜 되잖아요. 그럼 백킷맵에다가 put해가 this 해가지고 네임했는데, 이 this랑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this가 같다는 거죠. 왜 이게 같냐 하면은, 왜 이 this가 왜 같으냐 하면은 신기하죠. 지금 원래 얘가 X1과 X2가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this가 달라야 되잖아요. 이 디폴트 메소드 관점에서 보면, 네? 달라야 되는데, 이 JVM이 이놈을 캐싱을 하네요.
JVM이 그러니까 이 디폴트를 구현하면서 내부적으로 캐싱을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셋네임 한 놈이 그러니까 이 디스가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인터페이스를 캐싱을 하고 있어가지고 X1용이랑 X2가 둘 다 이걸 보고 있는데 그 디폴트가 스테이트 플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현이.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X1은 X1이라 나와야 되고 X2는 X2라 나와야 되지만 이게 적어도 이 디스라는 놈이 다르다면 근데 실제 실행을 해보면 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코드 봐서 알 수 없고요. JVM이 그렇게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완전히 그 뭐랄까 믹스인과 다르게 네, 둘 다 X2로 나오잖아요. 지금 아까 코드에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자바에서 디폴트 메소드가 실질적으로 그 OOP에서 새로운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믹스인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믹스인은 펑션 코드는 가지고 있지만 스테이트는 갖고 있기 어려운 구조죠. 좀 디폴트 메소드는 전혀 이제 펑션은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지만 그 바디 구현 자체는 근데 스테이트는 갖고 있기 힘드니까. 네. 자바에서는 이렇게 펑션을 통해서 펑션을 넘겨받고 아규먼트 넘겨받는 구조로 주로 재사용하지 뭐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객체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스트림 아까 네네. 설명하실 때 그 중간에 인터미디에이트 오퍼레이션? 네네. 걔네들은 리턴 타입에 관계없이 다 쓸 수 있어요. 리턴 타입이 다 스트림입니다.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다 짜야 되는 거예요. 네네. 생긴 거 꼭 빌더 패턴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네? 빌더 패턴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앞에 게 스트림에서 그걸 콜하는 메소드이고 결과도 스트림이니까 빌드 패턴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인터미디어트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마치 그 필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필터 스트림 할 때도 들어오는 것도 인풋 스트림이면 필터를 하면 또 인풋 스트림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필터링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구현이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필터링을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패럴렐 스트림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빼먹었는데 스플릿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찢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워커 스레드들이 동작을 할 테니까 찢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버 스트림을 받는 거죠. 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첫 번째 있던 스트림에 어떤 서버 스트림을 그 인터미디에이트 오퍼레이션들이 받게 되는 거죠. 요즘에 근데 언어를 그런 식으로 짜는 게 약간 트렌드인가요? 네, 지금 그 펑셔널 랭귀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 멀티코어 때문에 그렇죠, 지금. 네. 그런 쪽에서 실제로는 나는 이 펑션만 주면 나는 펑션에 신경을 쓰고 싶은 거지. 내가 관심 있는 건 이 펑션이고 이 펑션이 뭘 하느냐. 얘가 뭐 에그리게이스라든 뭘 하든 간에 그것만 딱 신경 쓰면 되고 그 필터 자체 그 펑션만 신경 쓰면 되는데 항상 우리 그 C나 자바는 그거 스레드를 어떻게 짜야 되고 뭐 이런 데 신경 쓰잖아요. 걔네들과 실제 내가 구현해야 될 부분들을 분리하는 거. 예전에 AOP도 그런 개념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컨선들을 분리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뭐 그래서 다른 랭귀지들도 아마 이게 다 비슷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얼랑은 잘 모르지만 얼랑도 아마 그게 패러렐 프로그램 하면서 만들어졌는데 비슷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질문.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패러렐 스트림에서 네. 일감을 나누는 기준이 예전에 피보나치 포크 조인으로 짰을 때는
네. 저희가 그걸 어떻게 나눌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네, 네. 있었잖아요. 직접 네, 네. 코딩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것도 일단- 그 아까 스플리트레이트를 구현을 하는 쪽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스플리트레이트가 그렇게 구현을 해줘야 돼요. 트라이 스플릿인가? 그거 메소드를 구현해줘야 돼요.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해도 네, 컬렉션에서 기본적으로 구현돼 있죠. 그러니까 컨크런트 해시맵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걸 이미 다 구현을 해놨어요. 그 라이브러리들이 다 그걸 구현해 놓은 거죠 지금. 그래요? 아니면-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그 구현을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능이 다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싹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는 보장하면서 된다는 게 가장 이제 큰 특징인 거고. 아까 제 질문을 잘